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합격자 김광훈님 모셔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험생분들의 수험 후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김광훈님의 수험 생활,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이런 것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3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김광훈입니다. 저는 공부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수험 기간은 3년이지만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3년차 유예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은 2년차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3년차 분의 공부 방법은 또 어땠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차 중심으로 일단은 실무, 이론, 법규 3과목이 있잖아요. 네. 과목별로 좀 공부법,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해서 붙었다 하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실무는 제가 3년차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본 강의부터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상학 평가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기본 강의가 비단 딱 처음 시작할 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차수가 좀 되는 3년차 이상 분들도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얼마나 잘못 알았는지, 이거를 한번 보면서 판단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무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논점이랑 계산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논점을 틀리면 정말 중대한 실수이고요. 계산을 틀리면 좀 그래도 경미한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중급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중급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독을 할 때는 전체에 있는 범위를 다 풀었고, 그 다음에 4회독, 5회독은 목차 회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중급을 풀면서 제가 계산 실수하는 거를 많이 잡았고, 그게 바로 기본기를 닦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단가는 다 맞추는 약간 이런 결과를 내서 중급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차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중급 문제가 좀 익숙해졌을 텐데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됐었을까요? 3년차 때도? 네, 사실 중급 문제 같은 경우에 너무 양도 많고 해서 이게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까먹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까먹는 부분도 있고 다시 하면서 또 안 보이던 게 또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급은 딱 3기 스터디 한 중간까지 되게 회독을 많이 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스터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론 공부 방법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론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차를 세우는 능력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용을 채우는 능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목차를 채우는 부분은 저는 오성범 평가사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논술기초 강의에서 목차를 어떻게 세우고 유형별로 어떤 배점이 있을 때 어떻게 세우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론도 최명근 평가사님의 스터디를 들었는데, 이 최명근 평가사님이 그 의의 암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막 얼굴 이렇게 붉어지셔가지고 막 화내시면서. 예,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본인은 화낸 게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저는 그게 강사님께서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시험에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 기준에 대한 암기, 이런 부분이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둘 다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오성범 평가사님, 그 다음 최명근 평가사님한테 각각의 취할 수 있는 걸 잘 취해서 합격으로 좀 이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법규는 좀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네, 법규도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행정법이랑 개별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행정법은 이 논점 위주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저희 법에서 나올 수 있는 행정법 논점은 그렇게 많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정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좀 논점 위주로
공부하고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별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도 그랬고 요즘 감정평가사 법규 시험의 추세가 판례 베이스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판례를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대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토시 하나 빼먹고 이 조사까지 외운다고 하기보다는 이 답안을 썼을 때 그 스터디 강의에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내가 판례를 외웠다라고 이렇게 티를 낼 수 있을 정도만 어떤 문구 이런 것만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실무 이론 법규 전부 다 좀 정석적인 방법대로 잘 녹여내셔서 합격까지 가셨던 것 같은데, 독점 프로그램도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점 프로그램도 좀 활용을 하셨다라고 좀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됐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독종 300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집이 인천이라서 네. 그 하우패스 학원까지 한 1시간 정도 통학을 하면서 매일 그렇게 통학을 하면서? 네, 통학을 하면서 다닐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녔는데요. 일단은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독종 300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진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럼 그렇죠.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고 뭘 해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독종 3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공부 범위도 안 정해도 되고 그냥 단지 내가 실제 시험을 위한 그 현출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쵸. 또 문제의 양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푸는 게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더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더 그걸 계속 참여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차 위주로 좀 공부 방법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는 시험 구조잖아요. 네. 근데 1차랑 2차를 놓고 봤을 때 1차와 2차의 공부법의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다른 수험생들도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1차를 굉장히 심도 깊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차를 한번 떨어지고 다시 또 1차를 볼 때는 1차를 2번 다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1차를 떨어졌을 때는 전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차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득점을 받아야지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쵸. 40점이라는 과락 점수가 없고 평균 60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적합한 방법은 진짜 이 단원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먼저 초장부터 그걸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원만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1차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정말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2차는 제가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결과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너무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논점이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공부는 사실 저희 시험의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는 오히려 더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는 모든 과목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덜 중요한 거라도 아예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 정도.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공부법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험 생활에 관련돼서 좀 해주실 말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험 생활에 대해서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3년 동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슬럼프가 온 경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의 극복 방법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슬럼프가 공부를 하면서 안 올 수는 없는데요. 근데 제 이제 생각은 슬럼프는 단지 저는 공부가 안 돼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공부가 안 될까를 진단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극복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슬럼프가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직 내가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슬럼프가 왔을 때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과연 뭐 때문에 슬럼프가 오고 왜 공부가 안 될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공부가 안 되는지 아니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공부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또 자기 혼자만 고민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험생 친구들이나 아니면 강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에 기초한 그런 진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조금 채찍질 해가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시험을 다가올수록 좀 컨디션이 나빠지고 괜히 약간 신병 걸린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컨디션 관리는 좀 어떻게 하셨었는지. 네, 제가 수험 기간 동안 1차 시험을 2번, 2차 시험 2번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1차 시험 2번 그리고 2차 시험을 처음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올해 시험을 보면서 정말 최악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날에 이제 3년차 이상부터 되기 시작하면서 공부 기간이 길어지니까 오히려 더 두려움이 생기고 압박감이 생겨서 전날 정말 한숨도 못 자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컨디션 관리를 하더라도 시험 날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도 인지를 해야 거기 시험장에서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컨디션이 전날 잠을 못 잤을 정도면 당일에도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랬었죠. 당일 컨디션도 그쵸.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좀 그거를 이겨내고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은 수험생, 합격생이 있었습니다. 32기 합격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아, 나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아닌 한 번쯤은 내가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시험장 당일날 그렇게 컨디션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딱 법규 시험 끝나는 타종 소리 들릴 때까지 내 자신을 믿고 그다음에 나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멘탈 잡고 펜 꽉 쥐고 시험 끝날 때까지 네, 절대 멘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독종 300을 했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300을 하면서도 정말 자동적으로 펜이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전날 잠을 못 자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내가 항상 해왔던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해왔던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시험장에서도 극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멘탈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모범답안이었던 것 같아요. 멘탈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도 조금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32기 합격생이었어요, 그분도. 근데 이제 수험장에 들어갔는데 실무를 너무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정말 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시험은 보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실무는 꽈락이 넘었고 법규까지 쳤는데 고득점이 나와서 합격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만약에 거기서 난 실무 꽈락이야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으면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수험장에서는 다들 어쨌든 법규까지 시험 다 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멘탈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일에서만큼. 네. 그래서 광우님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적인 거 외에도 수험생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다. 특히 멘탈 관리랑 그다음에 습관적인 측면에서 준비할 게 많다라고 많이 느껴졌는데요. 네. 그런 게 다 해서 여기 합격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합격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저는 딱 이런 상황에 있는 수험생한테 하고 싶습니다. 1차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1차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기간이 수험 기간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은 내가 수험생으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수험생으로서 뭔가 그런 기본된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기간에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위축되지 말고 내가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저도 멍청해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냥 전략의 실패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 다시 내가 이 시험을 1차를 다시 합격하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차근차근히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정말 마지막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